자, 첫 번째 세션으로 통합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 동향 및 필요성, 그리고 CDP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릴 정상섭 팀장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엔터프라이즈 기업, 커스터머,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부분들에서 한번 간단한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데이터 시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엣지에서 AI까지 어떠한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보안과 거버넌스를 준수하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입수부터 실제 활용까지 AI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혁신과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클라우드라는 이런 네 가지의 이제 그 접근 방식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클라우드, 어떠한 데이터도 돼야 된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저 밑단 디바이스 단에 있는 엣지 영역까지 어떤 영역에서도 실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실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에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까지 전체 풀 라이프 사이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또 가장 또 그 핫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보안,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라든가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관리 부분들, 또 상세하고 디테일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지금 실제 가고 있는지 관련된 출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와 워크로드에 관련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픈입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벤더에 완전 그 종수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100%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접근 방식을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뭐 서버 렉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서버들입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초반에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고 실제 프로타입용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활용하는 용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조그만 그 규모로 진행도 됐고, 어떤 회사는 조금 더 큰 이제 규모로 이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대부분 초반에 비해서 그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연히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석가부터 실제 현업의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초반에는 특정 조직과 특정 사람들이 관여됐던 반에 지금은 이제 분석 조직,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신사업,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 품질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률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워크로드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이 분석 중에서도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사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쓰면서 데이터도 정형에서 비정형, 그리고 많은 데이터 소스들에 관련된 부분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 비즈니스에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간 비즈니스에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만든 알고리즘 모델들을 실시간으로 비즈니스에 연관시키는 이런 실시간 비즈니스에 관련된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에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자동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이런 활용과 조직들이 많아지고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보안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준수 부분들도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있어서 챌린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현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과연 이 플랫폼에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수요,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을까요? IT 부서에서
온프레미스라든가 클라우드 전반에 이 보안 정책이라든가 메타데이터 구조를 동일하게 이제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IT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이후에 분석 플랫폼, 실시간 플랫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T 부서의 이 어드민 담당자들은 단일창으로 이런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는 머신러닝이라든가 DW, 마치 직접 본인들이 그 보장받은 워크스페이스 영역에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기업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로드맵이라든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워크로드가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시스템을 들어가 봤을 때 기존 워크로드가 온프레미스 기반의 CDH5 버전이라든가 HTTP 2.0 기반의 버전의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전반에서 보안 정책 및 메타데이터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부분에 관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회사 내, 기업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런 클러스터들이 이제 그 많은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온프레미스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들 클러스터가 있고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이 클러스터 안에는 메타데이터와 보안 정책들이 각각 관리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거나 그 단일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죠. 복잡도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메타데이터와 하나의 보안 정책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T 담당자가 이 시스템 많은 클러스터에 있는 시스템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다 별도로 이제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되겠죠. 전체 여러 클러스터를 단위창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현업의 비즈니스 사용자의 머신러닝이라든가 DW와 같은 셀프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일례로 들어볼까요? 우리 분석팀에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머신러닝 모델 테스트를 전용으로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한 1개월 동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는 고객 이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할 데이터와 워크스페이스를 한 5개월 정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업 기획 쪽에서는 이 신사업으로 사용할 워크스페이스, 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한 2개월 정도 요청했어요. 이렇게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으면서 요구사항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요구사항을 받는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 기존에 있는 초반기에 도입했던 이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고, 하지만 포화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업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이라는 거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현업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렵다는 부분들을 다시 회신을 주겠죠. 뭔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IT 담당자는 또 고민들이 하나 있어요. 왜? 저번에 만든 TR에 관련된 장애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을 잘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실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환경들은 고성능의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이것들은 서비스다 보니까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IT 기획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사용할 시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워크로드에 이제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된 장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온프레미스에 관련된 환경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적용된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다거나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진짜 앞에 이런 환경, 이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챌린지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실제 복구할 수 있는 이제 아키텍처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 각 워크로드에 적합한 대상 환경을 선택할 때 비용이라든가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워크로드들을 탄력적이고 순간적으로 고성능이 필요할 때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이제 크게 좋아지겠고요. 또 어떤 환경으로 갈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모델링을 해서 최적의 이제 환경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컨테이너 워크로드로 이런 워크로드들이 캡슐화되거나 격리됨으로써 하는 분석 조직이라든가 이런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서로 충돌하지 않는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유지를 시켜줄 거고요. 또 궁극적으로 컨테이너와 전략은 워크로드를 프로덕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화를 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데브옵스 기반의 프로세스를 지원한 부분들을 갖다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도입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은 플랫폼들이 현재 이제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제 부분들인데, 이 자료는 이제 클라우데라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입니다. 현재 클라우데라 고객들은 이제 예전에 호트넉스 시스템인 HDP를 쓰고 있는 고객이 있고, 클라우데라 시스템이었던 CDH 이제 플랫폼을 썼던 이런 고객들이 계십니다. 내용들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80% 이상의 고객들이 HDP 2점대와 CDH 5점대의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이 버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2020년 올해죠. 12월 달에 EOS가 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는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현황, 현재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클라우데라가 제시하는 통합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 CDP에 관련된 그림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편을 보셨고, 클라우드 전체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 실제 윗단에 애니클라우드에 관련된 아까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 또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애니클라우드, 어떤 환경에서도 돌아가는 부분들, 환경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입수에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엔지니어링, 가공하는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AI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애널리틱스 영역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안과 가버넌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SDX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전체적인 이제 런타임을 구성하는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구성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제시한 그림은 클라우데라가 최초로 실제 이제 어나운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이제 릴리즈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DP에 적용되는 테크놀로지하고 주요한 영역 부분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제 트렌드, 기업이 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왼쪽에 보시면 당연히 실제 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고, 이 플랫폼에서 가지고 가는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이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경험을 이제 쉽게 쓸 수 있고, 또 요구할 때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사용한 만큼 이제 과금을 매기는 이런 클라우드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돼 있고, 또 예전에는 컴퓨팅과 지금 스토리지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썼지만 이제 실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환경, 그 다음에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비효율적인 이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영역과 컴퓨터 영역을 분리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성능, 운영을 이제 안정화를 극대화하는 이런 아키텍처가 지금 적용이 됐고요.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런
기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부터 실제 이제 AI까지 이런 그 요즘에 가장 고객이 원하는 최신 트렌드한 테크놀로지와 기술들이 이제 이 플랫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설명된 부분들은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에서 그 CDP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한 건데, 요거는 한번 지금 바로 아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DP의 아키텍처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라는 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 구현해낸 제품이 CDP입니다. 그래서 CDP의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폼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CDP 퍼블릭 클라우드, 이건 파스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CDP의 이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되겠고요. 한쪽은 실제 이제 온프레미스 영역입니다. 인스톨 베이스가 되겠고, 여기에는 CDP 데이터 센터 DC라는 부분과 CDP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보안이나 가버넌스를 갖다가 이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SDX라는 영역이 양쪽에 걸려 있고, 컨트롤 판넬을 통해서 하나의 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CDP 아키텍처의 이제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DP 퍼블릭 클라우드 잠깐 볼까요? 이따 다음 세션에서도 이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CDP를 구축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클라우드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 기능에 대해서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CDP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돼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다 보니까 실제 이 리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리아, 일본, 아니면 국내에서도 리전들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지방별로도 나눌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별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CDP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는 이런 환경을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안에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를 갖다 모을 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가 하나씩 붙어 있겠고, 그 안에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해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실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엔바이러먼트 안에 있는 모든 클러스터는 데이터라든가 메타데이터 그리고 보안 정책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겠고, 엔바이러먼트와 엔바이러먼트 사이에서는 레플리케이션 서비스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한번 구성부터 쭉 들어간 프로세스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IT 담당자가 우리 기업 내 계정을 통해서 CDP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바이러먼트와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요. 만들면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의가 되고, 실제 전체적으로 보안이라든가 가버넌스,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SDX라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실제 필요한 서비스들, BI팀 클러스터라든가 ETL 팀이 쓰는 클러스터라든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분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클러스터들을 그때그때 실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해서 증가되다가 사용량이 다시 줄면 다시 줄어드는 이런 클라우드의 장점을 이용해서 실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DP 데이터 센터입니다. 간단하게 CDP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있는 HDP와 CDH의 가장 좋은 최신 버전의 기능들을 합해놓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통합 때문에 더 좋은 이런 기능들을 합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당연히 실제 온프레미스의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 고성능에 아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 돌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장점들을 이제 취할 수 있겠죠. 자, CDP 퍼블릭 클라우드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 CDP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아키텍처라도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걸 온프레미스에 이제 인스톨로 구축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프레미스에 구성이 되는 최적의 이제 그림인데, 데이터 센터가 있고 실제 각각의 워크로드를 갖다가 이제 분산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는 CDP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에 얹어서 전체적으로 토탈 완성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에제이즈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이 CDH라든가 HDP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CDP로 가자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이투 이제 CDP로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 세션이 되겠죠. 이 CDP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CDP가 나온 지 어나운스 된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어나운스 릴리즈 돼서 고도화라든가 실제 쓰면서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입증이 됐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CDP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Ready to Go CDP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CDP의 소개, 간단한 하이브리드에 관련 소개 및 이 AWS 기반에서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실제 데모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